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 보고요, 특징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특징 주의 흐름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 함께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 속에서 관망하는 흐름이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난주까지 해서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해줬지만 다시 이번 주 들어서 빠르게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별 이슈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도 역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반도체 업종의 하락에 따른 개별 이슈 장세 지속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죠. 아무래도 동결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악재가 없지 않으나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봤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좀 밀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좀 밀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가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하락이긴 하지만 양봉의 움직임으로 좀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장세에서는 지난주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관망하면서 개별 이슈 종목들, 테마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는데, 실적이 좀 받쳐주거나 매출이 좀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이벤트가 있는 그런 테마는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또 올려드리는, 그런 이슈나 정보들 아침에, 노란톡에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오늘이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움직일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처럼 큰 업종이나 섹터 쪽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락은 했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매도하고 나갈 정도의 큰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계속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마땅히 또 매수해야 될 종목이나 장기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업종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낫지 않나. 계속 제 의견은 비슷한 흐름을 좀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매매해야 될 업종이나 테마가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급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기회비용을 잃는 그런 상황이니까 꾸준하게 좀 시장 관망하시면서 관심을 좀 둬야지 그래도 종목들이 보이니까 꾸준하게 시장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먼저 지수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은 코스닥 지수를 좀 봤었을 때 여전히 좀 박스권이죠. 계속 이 지지 저항 자리를 제가 라인으로 좀 잡아놨는데, 예전에 있던 라인들보다는 조금 좁혀지는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흐름이 좀 나오다가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거나 빠지는 그런 추세장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10월 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는 예측이 안 됩니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느 날은 상방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또 하방으로 갔다가 예측이 안 되니까 지수 흐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보유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특별한 악재가 있나 없나 그런 것 정도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매할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그런 와중에도 가는 테마들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코스피 지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 날 좀 강한 상승으로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나 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좀 밀리면서 또 저항대 자리에 걸치는 모습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래서 코스피 쪽이 좀 나은 점은 반도체 업종은 그래도 하반기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 IT 업종이 하반기에는 성수기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적인 면에서는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뭐 천천히라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을 지금 매수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추석 지나고 나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추석 때 어떤 이슈가 있을지, 대외 변수가 어떤 게 나올지 그런 건 전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일단 추석 지나고 나서 좀 푹 쉬었다가 뭐 생각도 좀 정리하시고 뭐 그 와중에 공부도 하시면서 일단 생각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추석 이후에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내가 뭐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뭐 정리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일단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시장이 또 밀리거나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또 보유하신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화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수익권이 나온다, 수익이 좀 나오는 종목이라면은 일부 정도만 수익을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만 추석 이후에 시장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나 박스권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망하는 흐름 속에서 무리한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정말 확실한 자리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이 단 한 종목이었거든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2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공략할 만한 종목들만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샵 0082번 으로 금종호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오랜 기간 쉬어간 종목들이 시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원전 테마의 상승은 뭐 대부분 이제 폴란드와 체코, 이쪽 국가들에게 원전 수주, 요게 이제 뭐 가장 큰 대형 호재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했죠. 뭐, 교통 분야라든지, 원전 쪽이라든지 좀 도와달라, 건설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관련해서 평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보다는 오늘 금양 그린파워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서정 기준도 일단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일단 두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금양 그린파워 지금 저점에서부터 좀 강한 거래 대금 통해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앞선 매물대 자리를 대부분 다 소화해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심을 좀 원전 쪽은 올해 또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뭔가 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체코와 폴란드 쪽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아직은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어도 이런 재건 쪽이라면은 뭐 굳이 일단 이슈가 좀 돼서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직전 저항대 자리가 이제 2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틀 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슈가 우크라이나 쪽이 저는 그래요. 이번 연도 안에 뭔가 좀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뭐 휴전이라든지 중전이라든지 2년 이상을 안 넘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내년이 되면은 내년 봄이 되면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아마 올해 말부터는 어느 정도 이 휴전이나 중전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와서 재건 쪽이나 뭐 이런 원전 쪽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은 여기서 이제
모아가는 관점보다는 일단 대장주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좀 상승률이 좋았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하신 다음에 뭐 10월 달 넘어서 뭐 11월 달 정도나 되면은 날씨가 좀 추워지기 때문에 뭐 전쟁도 그렇게 원활하게 되진 않아요. 워낙 또 추운 지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대장주로서는 지금은 이제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서정 기전도 오늘 시세는 좋은데 시총 자체가 좀 낮아요. 지금 500억 정도 시총이라서 대장주 역할을 하기에는 시총이 좀 너무 낮지 않나.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한 200억이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양 그린파워를 봤었을 때는 1000억은 어제 같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1100억, 오늘 같은 경우도 1000억이 넘는 이틀 동안 2000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원래 원전주 쪽에서는 지드 파워를 좀 좋아했는데 뭐 이번 흐름에서는 그렇게 강세를 좀 보이진 않네요. 일단 자리적으로 한번 잡아드리면은 10,000원대 자리 구간을 제가 좀 중요하게 좀 보는 라인이었는데 직전에 이렇게 돌파 나왔었던 구간들, 이런 시세가 좀 나왔었던 자리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은 이제 금양 그린파워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는 구간에서는 따라잡지 말라고 자주 말씀 좀 드렸죠. 우선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셨다가 일단 거래대금 줄었을 때 일단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좀 분봉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방송 중에 뭐 하나하나 잡아드리기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눌림목 자리 어디서 봐야 될지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원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엮이는 방향이고 이런 재건 쪽은 아마 올 겨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 며칠 좀 이렇게 시그널을 분석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쳐 주신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전 중에서도 재건 관련된 섹터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매물 소화 과정도 의미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신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내고 있는 종목이 미코바이오메드인데요. 사우디에서 이제 생산 부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 속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네, 금요일 날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종가까지는 제가 좀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좀 봤었는데 미코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들어갔길래 뭔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나 해서 좀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사우디 이제 산업단지에서 우리나라 이제 진출한 기업들 요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미코바이오메드는 이제 사우디에서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그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었고, 뭐 금요일 날 이슈를 좀 봤었더니 금요일 날 오후장에 바로 이렇게 2시 반 넘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거의 시초가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약간 풀리긴 했지만 계속 뭐 유지는 해주고 있어요. 글쎄,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뭐, 길게 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연속성적인 면에서는, 이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가 원체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급등이 좀 잘 나오는 테마긴 해요. 그래서, 뭐, 네옴시티 쪽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번에 또 사우디 산업단지,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되면은 좀 크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뭐 일단 매매 관점으로 봤었을 때 너무 급등이 나와서 지금은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차라리 네옴시티 관련주 해서 지금 아직 오늘은 이슈가 좀 크게 안 됐는데 일단 건설기계 장비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대인프라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쪽은 실제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쪽이 실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SY 같은 경우 덕신하우징은 이제 모듈러 건축 이쪽으로 좀 들어가는데 그런 쪽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SY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산업단지와는 좀 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아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항대 자리 뚫었을 때 이런 자리도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굉장히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뭐 많이 터졌을 때는 3천억도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1,000억 넘는 거래 대금 이런 거 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래 대금과 이런 가격적인 추세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6,000원짜리 직전에 저항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이것만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눌림목 자리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요거 좀 다시 한번 사우디 산업단지 관련주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 빈코바이오메드는 이제 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힘들고 또 다음으로 상승이 좀 잘 나왔던 게 큐로홀딩스입니다. 큐로홀딩스인데 뭐 거래 대금도 80억밖에 안 되고요. 뭐 시청도 500억짜리에다가 동전주 400원짜리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굳이 뭐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런 종목이 관련주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에스코넥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관련주 쪽으로 엮이는 종목이긴 한데 예, 일단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예, 이런 저항선 자리 뚫어주고 또 올라와주는 모습 다 괜찮은데 이 연속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슈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따 사우디 관련해서는 저는 네옴시티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런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이제 10월 달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이슈가 더 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여기 있는 관련된 기업들은 실제로 추가적으로 엮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왜냐하면은 뭐 매출에 관련된 기업들은 별로 없지 않았나. 저도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긴 하는데 주말에 나온 뉴스 정도만으로는 크게 테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네옴시티 관련주 쪽인 건설기계 장비 쪽이라든지 뭐 모듈러 쪽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연속성이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이 사우디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큰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라든지 뭐 건설기계, 모듈러 이쪽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전략들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짚어보겠습니다. 스타링크 관련주들도 한번 흐름 짚어볼까요? 네, 스타링크가 이제 뭐 우주에 이제 위성을 쏴서 뭐 전 세계 어디 있든 뭐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통신인데 관련 이슈로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SK텔레콤과 협업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 위성 관련주 쪽이 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이 잠깐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밀렸고 AP 위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좀 나오긴 했어요. 거래 대금이 지난주부터 계속 좀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기 때문에 또 한번 급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는 보고 있었어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금요일 날 정도나 아니면 목요일 날 정도에는 한번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추천을 좀 드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스타링크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좀 이슈가 크게 되려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역시나 또 얘기가 좀 언급이 있어야겠죠. 스타링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비만 치료 쪽인 것 같아요. 유고비로 살폈다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가 좀 많지 뭐 테슬라 쪽이라든지 뭐 다른 쪽은 아직 언급이 딱히 없어서 저도 일단은 뭐 테마성이 잘 이루어질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개별 이슈 장세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시장이 좀 난잡해요. 이 종목 저 종목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특별하게 강한 테마 없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건데 정말 강한 테마였으면 상한가를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차익실현도 좀 빠르게 나오면서 계속 그 순환매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관망해 주시면서 이런 테마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려면은 이 매수를 이끌 만한 뭔가 좀 강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도 아직 만들어주지 못해요. 지금 뭐 사우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사우디라는 이름도 있고 좀 신선하죠. 예, 아직 잘 들어보지 못했던 테마이니까 이거는 좀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자금들이 좀 몰려가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다른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있었던 테마들이 돌고 돈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 하시는 분들 아니고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그렇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추석 연휴다 보니까 좀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꽤 깁니다. 근데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장이 좀 꽤 길어요. 원래 한 길어야 일주일, 이주일 정도인데 9월 달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지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추석 이후에는 또 새로운 시장 오고 추석 때 좀 푹 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 너무 뭐 그런 면에서는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AP성 요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흐름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 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꼭 그 스타링크가 아니더라도 위성 관련 이슈들이 또 될 수는 있고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로서는 AP 위성이 올라와주고 있고 인텔리안테크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데 변동성적인 면에서 시총이 AP 위성이 좀 낮다 보니까 AP 위성을 대장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저도 공략주를 좀 드릴 예정인데, 아직까지 나온 이슈만으로는 뭐 진입할 만한 아직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관심 종목에만 두시고요. 또 공략주 같은 공략주로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은 노란톡방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에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스타링크 관련된 주들도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AI나 의료 이런 또 심혈관 여러 가지로 엮이는 종목인데 이번 주 대응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 단 한 종목이었거든요. 9월 14일 공략 종목 이 토마토 시스템이 다음날 바로 20%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승률 100%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JW 중해제약도 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의료 AI 쪽이긴 한데 신약 개발해서도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아직은 당장은 없습니다. 근데 10월 달 되면은 이제 폐암학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유닛이라든지 이런 진단 쪽은 이미 좀 시세가 나오고요. 일단 뭐 이게 10월 달에도 계속 이런 암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들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 관련주 쪽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럼 많이 밀렸는데 아마 몇몇 종목들이 신약 개발 종목들이 밀렸어요. AI 관련주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렸는데, 그렇다고 또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만한 업종도 많이 없습니다.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들이 많이 없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면 재료 소멸로 많이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이슈가 남아 있는 거는 의료 AI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좀 밀리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좀 넉넉하게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토마토 시스템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뭐 어제 금요일 날도 좀 입고가 되고 좀 밀렸는데, 당일날 이슈 터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뭐 물량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이거 뒤늦게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 따라가시는 종목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미리 들어와 계셨으면 뭐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드리는데 좀 뒤늦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물려 있거나 밀렸을 때 이제 뭐 너무 높은 자리에서 따라가셔서 물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없이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요거를 좀 정리해서, 물론 이제 매도 사인을 좀 드리긴 했어요. 매도 사인 드리긴 했는데,
일단 고점 자리,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이제 직전에 저항선 자리가 한 6,300원 정도 되거든요. 요런 자리를 오후장에 안착을 해준다면은 대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6,300원 좀 자리를 이탈한다,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한 6,100원 정도? 6,100원, 6,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를 좀 여유 있게 보시고, 그런 자리를 좀 이탈했었을 때는,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시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토마토 시스템이 이제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었던 게 이제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해서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좀 그래도 저점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아직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긴 했지만 완전히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재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 보유를 좀 더 길게 하실 분들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시고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건 미국에서 원격 의료 AI 원격 진료 이쪽으로 좀 진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언제든지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보시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시되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후장도 지금 계속 종목들 좀 찾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마땅히 아직 들어오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셔야 될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또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저도 일단 추석 전에는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시장 관망하시면서 좋은 종목만 좀 찾아 놓으셨다가 추석 이후에 공략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종목들 보이면은 또 오후장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와 네옴시티 관련된 공략주들 리뷰로 짚어봤고요. 향후 또 오후장에서 또 추석 이후까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도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정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망들 짚어보고요. 특징주들의 흐름과 여러분들과 함께 또 포트폴리오도 구성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첫 번째 특징주는 LG 이노텍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략 중인 그런 종목인데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9월 초 이제 중국에서 금지령이 있었죠. 저희가 그날 이슈로 다뤄보면서 일단은 이게 또 아이폰에서 우리가 매니아층이 두껍기 때문에 금지시키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1.6% 반등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 확실히 또 아이폰이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분기 실적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 예측했던 부분이잖아요.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네, 그 이노텍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아이폰 관련주를 거론을 해드렸어요. 여러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4개만 보라 말씀드렸죠. 이노텍, 디스플레이, 자화전자, BH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시총 부분도 좀 작기 때문에 요 4개만 보는데 자 우선은 아이폰이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사용 금지 조치가 떨어졌어요. 네, 공무원들에 한해서. 그런데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나오자마자 매진이에요. 원체 이제 유저층이 두텁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아이폰 가격이요 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평균 소득 수준 대비해 볼 때도 굉장히 고가 라인이에요. 근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못 쓰게 한다. 절대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좋은 찬스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기관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4분기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3분기는요, 약간 조금 주저앉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성장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LG 이노텍의 현재 바닥 추세의 이 차트 흐름 같이 보시고 디스플레이 다시 볼게요. LG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지금은 바닥에 형성되어 있어요. 아직은 반등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셔야 될 점 보자면은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바닥 다지면서 다시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돼요.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오다가 역시나 갑자기 또 뭐예요? 중국 이슈 때문에 밀렸지만 다시 위로 올라갈 채비를 합니다. 자, 또 항상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BH 같은 경우에도요. 같은 이슈로 밀렸다가 다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장주들은 항상 그렇지만은 조금 먼저 항상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노텍이 먼저 무겁기도 하다 보니 좀 재미없는 모습이지만서도요.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년 하반기 올해 항상 바닥 예측되고 움직였던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닥 인식이 됐던 강한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자리 또 나왔었죠. 8월 달에. 그러다 반등 나왔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발생하면서 깨졌다는 거죠. 근데 일시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단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이노텍 들고 계신 분들 디스플레이나 자화전자나 이제 BH나 그 외에 아이폰 관련주들 보여 계신 분들은 4분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또 언제냐면은 내년 초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릴지언정 실적은 또 크게 나오는 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떨어지더라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체크하시고 노리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걱정은 없어서 우선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 큰 재미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매수가까지 왔어요. 갑자기 밀렸다가.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차트 볼까요? 전고점 자리를 이 자리를 보셔야죠. 5월, 6월, 7월 초네요. 이 자리 자체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1만 원 라인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노텍은 요 상황이고, 자, LG 디스플레이를 보자면은 얘는 훨씬 더 높아요. 반등이 나와 주다가 주저앉았죠. 이 자리 자체가 또 얼마가 가격적으로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가볍게 또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겠죠. 여기 바닥 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리입니다. 걱정보다는요. 차분하게 좀 보시고.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가벼운 걸 보고 싶어 하신다면은 자화전자의 흐름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 다지고 있거든요. 한두 달 정도 튀어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면은 시인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감. 자화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자리 2020년 고점 자리고 있고 최고가 자리가 6월 2일 나왔던 자리예요. 올해. 이 자리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는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폰 관련해서 저희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가지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공략 중인 LG 이노텍과 함께 자화전자에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주가 흐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특징 시그널은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역시 저희가 공략 중인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9%까지 올랐었고 지금에서는 6%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주 이슈가 조만간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이렇게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거래를 계약 체결했다는 이슈 속에 계속해서 상승부를 켜면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자, 이 종목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번 상승이 나와서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기에 제가 또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나서 수익은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징주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은 수급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 관심 보셔야 되고 최근에 거의 한 10거래일 가까이 기관들의 매수세 보시면요. 정말 퍼펙트한 매수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추천드렸을 때에 봤던 건 뭐가 있나요? 추세의 이 하단 자리를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죠? 하단 자리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작년 10월, 9월 바닥, 그리고 올해 3월, 4월 바닥 자리였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 8월, 9월 바닥. 요 바닥 추천드렸잖아요. 잘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 이 추세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실적이 정말 크고 모멘텀거리가 있다면
주가는 거의 웬만하면 항상 반등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적 크죠. 모멘텀거리가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외인들이, 특히나 기관들이 놓칠 수 없는 종목이 돼버렸기에 수급 몰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거래량도 터지는 모습이 어제 오늘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 종목 볼게요. 두산 밥캣. 자, 두산 밥캣도 같은 계열인데요. 이 종목도 바닥 확인되면서요.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안 가는 듯 하다가 오늘 2.9%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돌려 세운다는 거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올려쳤다가 종목 자체가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은 거의 웬만하면 한 번은 튀어 올라갑니다. 뭐가 있다면 실적 괜찮고 모멘텀거리가 괜찮다면 올라간단 말이죠. 두산 밥캣도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말씀드릴 때 영업이익 마진율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이긴 했지만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15,000원대 이상의 상승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트 크게 펼쳐볼게요. 21년 고점 자리가 여기 자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자리 자체가 참 재밌게도요. 피레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꽂고 내려왔어요. 꽂고. 사실상 매물벽 자체가 많지는 않은 자리인데 그래도 이 자리를 돌파할 시기 자체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한 2년 이상 묵혀있던 자리거든요. 한 번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8월 달 시장이 좀 안 좋았죠. 7월 말부터 해서 미국 신용도 강등 이슈 때문에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장 안정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좋은 이 사이즈의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적 좋고 차트 분위기 좋습니다. 수급까지요.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은 라인으로 봤을 때 두산 밥캣이 아직 안 움직였어요. 밥캣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재밌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수급 변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 또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전략들 함께 다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저희가 방송 중에만 오픈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실적주들로 수익 보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주들 저희가 공략 중인 종목들이었고요. LG이노텍과 함께 LG생활건강, 디스플레이까지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종목이 이번 주 두산 밥캣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목요일에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두산 관련주들도 흐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리뷰로 한번 다뤄볼까요? 네, 두산 밥캣부터 시작하죠. 자, 두산 밥캣이 오늘 3%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줘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보고서가 현재 좀 나와주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두산 밥캣을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이슈를 말씀드렸었냐면 일전에 이제 유튜브를 한번 이제 봤었는데 미국 내에서는 보통 이제 그 단독 주택 형식으로 집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먼 거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마을 형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버킷 리스트로 해가지고 두산 버킷이 작은 중장비잖아요. 작은 중장비를 하나씩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미 매출 자체가 진짜 많이 뛰어 올라가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두산 밥캣의 밥캣이죠. 밥캣의 그 고양이 그림 맞나요? 밥캣의
장비를 조그만 소형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대요. 예,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하나씩 마련하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라면은 매출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은 당장의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번외라고 봐요. 로보틱스 상장 이슈는요, 로봇 관련주들과 두산만 보시는 게 맞고요. 두산 바켓은 번외로 개별주의 흐름으로서 같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도 그렇지만은 사우디도 그렇고요. 중동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북미, 유럽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보시고 저는 좀 계속 한동안 가져가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 종목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최근 추천주 다시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뭔가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뀐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외국계에서 바라보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의 수주 모멘텀도 같이 보셔야 되고 뭔가 기관이든 외인이든 간에 이제 향후 하반기나 내년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나 외국계 자금들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뭔가 째려보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째려보고 있다.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거의 한 3년 동안 나름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나름 하단 자리 유지가 됐던 자리가요. 이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큰 하단 자리죠. 2021년부터 해서요. 이 자리 한 70만 원대, 70만 원 초반대 정도. 그리고 22년 때 이 자리 나왔었죠. 그리고 올해 이 자리예요. 네. 웬만하면은 깨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깬다면 이 종목은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한 종목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수주 모멘텀 오늘자 기사만 보시더라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계속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이익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단 자리에서 우리는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지고 매수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도록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90만 원 올라가고 100만 원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절대 필요하고 포트에 있어야 되는 저는 종목이다. 대형주 가운데서 꼭 대응을 하신다면은 꼭 넣어두시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너는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놔두고 신경도 안 써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 뭘 볼까? 휴젤 좀 볼게요. 자, 휴젤이 안 떨어져요. 꿈틀꿈틀 됩니다. 제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고점 자리 8월 자리를요. 터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안 깨지거든요. 버티고 오히려 더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 상황 재미없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를 볼 게 아니라 그 전 고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 고점 여기 자리 4월 고점 말고요. 여기 자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월 고점. 그래서 못 가더라도 15만 원, 16만 원대까지의 움직임은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젤은 이슈가 굉장히 좀 좋아요. 네, 실적 성장성도 그렇고요. 바닥 확인되면서 돌리는 것도 그렇고 차트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더라도 큰 대바닥 확인됐던 게 10만 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려치기 시작하면서 이 고점들은 당연히 형성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시간만 주세요.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개만 더 볼까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좀 빠지니까. 자, 삼성전자가 빠져 내려와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어떤 얘기 들고 있나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으로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불안하게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금들이 어디로 온다고 합니까? 계속 강조드렸었던 IT 대형주로 오는 그림이 제가 나올 거다라고 8월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말씀드리자마자 9월 첫날 삼성전자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좀 나와줬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좀 분위기 자체가 지난주 뉴욕 증시 자체가 좀 좋지 않았고 일시적인 흐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 추세에서 봤을 때 우선은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삼성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볼 때 약간은 예상치보다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플러스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고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자리는요. 무슨 자리입니까? 최저점 자리가 될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은 지금 너무나 불보듯 좋아질 거라는 예측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요. 반도체 가격 자체가요. 바닥을 찍고 추이를 돌리는 흐름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어요. 주가 흐름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리 외인들 9월 첫날 시원하게 매수했던 거고요. 조금 길게 보고 대응하신다면은 추석 이후로 해서의 제가 뭐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잠정치 3분기 실적 체크한 이후 전후로 해서 움직임은 굉장히 재밌을 거다. 그래서 우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략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젤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정말 오랜 기간 힘을 응축해온 그런 종목들에다가 실적까지 더해진 종목들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 종목은요. 대형주 가운데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쳐다봤어요. 3개월 정도 쳐다보다가 이번에 자리가 다시 온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 확대에 대한 그림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쪽도 있지만은 당장의 시선은 2차 전지 쪽보다는 유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추세상으로 볼게요. 큰 바닥에서 가장 끝바닥으로 보였던 자리가 여기 보이십니까? 9월 30일 날이 완전 맨 바닥 자리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3년 추세에서 봤을 때요. 여기 자리부터 해서 하단 자리들이 나와주는데 여기 자리도 보이고요. 여기 자리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자리도 있어요. 그렇죠? 자, 라인 만들어 볼까요? 자, 요 정도 추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형주 가운데서 큰 추세에서의 바닥 자리가 형성이 좀 된 자리에서 확대를 해보자면은 뾰족 반등이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받을 때 뭘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까? 실적이 괜찮아지느냐? 네,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모멘텀 거리가 있냐? 있죠. 유가에 대한 부분 계속 좀 움직임이 있을 거고 한동안은 계속 고유가가 형성이 될 테니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서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전 고점이 이 자리죠. 22만 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보자면은 얼마인가요? 16만 원 되나? 여기에 중단 정도 라인이 얼마냐면 19만 원 선이거든요. 여기 자리까지는 사실 큰 문제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선은 한번 튀었고요.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더 튀진 못하지만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조만간 다시 이 종목은 금방 튀어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서 어떤 그림을 예측해 볼 수가 있냐면 과거치 데이터에서 봤을 때 7월 자리나 그다음에 이런 자리들 3월 자리 급등 자리들 1월, 2월 급등 자리들 그다음에 9월, 작년 10월 요 급등 자리들처럼 그런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올라갔을 때 SK이노베이션이 무겁지만서도 10% 이상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상황 보고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점 같이 한번 보자면 S-오일 같은 경우도 좀 관심 갖긴 하지만 S-오일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한번 튀기 시작했어요. 조금 움직임이 나와주거든요. 오히려 차트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훨씬 대응하기 좋은 자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 수급 상황 보면은 외인들이 우선 담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들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김선현 전문가님께서 3개월간 지켜본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매매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도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 공략주들 흐름과 함께 이렇게 유가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들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미코 바이오메드 알아봤습니다. 사우디 생산 부지 확보 소식 속에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LG 이노텍 알아봤습니다.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매진 횡렬을 이어가는 중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SK 이노베이션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저희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